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박형근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테슬라에서 전화 안 왔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거의 커밍아웃 분위기였어요. 그때. 네. 나는 진짜 테슬라를 사랑하고 테슬라의 모든 걸 탐구하고 싶다. 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국이니까 내가 포스코 경영연구원에 다닐 뿐이지. 안 저 그랬으면 미국에 테슬라 있으면- 경영연구원이었다 나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슨 얘기를 좀 배웁니까 우리? 사실 이 처음 요청을 받았을 때 테슬라 예. 관련 얘기를 좀 여러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네. 지금 특히나 테슬라가 주목받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기가 프레스뿐만이 아니라 예. 사실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그 엄청난 생산성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핵심의 이 기가 프레스 외에도 이제 배터리 셀 그리고 스트럭처럴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 배터리 팩, 뭐 또 이제 전장이라고 하죠. 이제 뭐 제어 계통의 예. 이제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ECU 이런 제어 계통의 부품들도 엄청나게 생산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하면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 한 5부작 정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다 얘기하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하나씩 해보죠. 네, 하나씩. 네, 예. 네. 그럼 오늘은 지난번에 하셨던 기가프레스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예, 뭐 그러면 기가프레스 조금 지난번에 놓친 부분 좀 말씀 조금 드리고요. 일단 지금 지난번에 얘기 들었듯이 이제 6,000톤, 8,000톤의 그 클램핑 압력으로 알루미늄 캐스팅을 뭐 1분 정도 시간 안에 쭉쭉 뽑아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한테 한번 문의하신 게 단점은 없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이제 알루미늄이 한계점이 한 가지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때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생산 과정에서 좀 많아요. 탄소 배출량이요? 예, 탄소 배출량이 지금 그 과거 내연기관차하고 비교해 보면 전기차가 이제 생애 주기라고 하죠. 거의 뭐 예. 한 15만 킬로 정도 보통 기준으로 잡는데 폐차 과정까지 탄소 배출량이 이제 내연기관은 거의 한 40톤 가까이 되고요. 예. 전기차는 그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평균적인 전력 그리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건 알겠어 이런 예.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요새 탄소 중립을 향해서 다들 뛰어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예. 중요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그럼 그 20톤마저도 어떻게 줄이는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를테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완성차서로부터 너희들 탄소 감축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요구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소재들 철강 대비해서 알루미늄이 탄소 배출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는 단점인데 네. 기가프레스가 그마저도 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지적을 하려다가 다시 칭찬으로 돌아서서 예, 그래서 그 통상 그 알루미늄이 그 재련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소재 원래 자체- 알루미늄의 특성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련 과정에서 이를테면 전력이 청정 전력이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철강이 보통 1kg에 2kg 정도의 탄소 배출을 합니다. 예. 반면에 이제 알루미늄은 1kg에 거의 뭐 8kg 이 정도 수준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네 배네요. 네, 그거를 줄이는 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 단에서는 그 정도인데 기가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굉장히 많이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용접 공정도 지웠고 뭐 말하자면 설비들이 에너지 사용량도 줄고 하다 보니까 그 전체 공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보통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LCA라 그러는데 전체 총 과정으로 보면 이제 공정까지 따지면은 철강하고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화두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조금 홍보를 하자면 그런 연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가 캐스팅 내진 기가 프레스 공정이 같은 과정에 이제 철강으로 했을 때 부품과 비교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어떨까? 이게 이제 다음 그 소재 업계에서는 굉장한 화두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가 캐스팅이 그 반면에서도 상당히 다른 일반 공정보다는 우수할 가능성이 있다. 왜 이렇게 기가 보고. 캐스팅으로 하면 네.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재단까지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데 네. 이후에 이제 뭐 로봇을 사용하는 에너지라든지 용접을 한다든지 코팅을 한다든지 열 처리한다든지 이런 공정이 굉장히 많은 기존의 과정들이 사라지잖아요. 그 네. 과정에서 전체 공정으로 보면 탄소 배출량이 비슷할 수도 있다. 그런 추측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앞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 테슬라도 그 부분을 신경을 앞으로는 분명히 쓸 거다. 소재 사용까지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거 지난 시간에 좀 놓쳤는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철강이 그런 면에서 좀 기회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기가 프레스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를테면 일반적인 판재 가공 면에서는 알루미늄 판재 가공하는 것보다는 철강 판재 가공하는 게 탄소 배출량 면에서는 우위가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탄소 중립 시대에는 철강 소재도 경쟁 우위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테슬라 모델 중에서도 네.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모델별로 그렇죠. 좀 네. 철강을 그대로 쓰는 모델이 네. 있고. 뭐 지난번에 잠시 그림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리어 캐스트 언더바디 쪽 리어 캐스팅, 프론트 캐스팅 정도가 알루미늄 캐스팅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 모델 3나 Y 같은 경우에는 대중 차량이기 때문에 외판재 대부분은 지금 철강재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그렇게 간 건 아니군요. 이제 고가 차량인 경우에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네. 외부의 차체까지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이제 거의 97% 8%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대중 차량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튼튼한 이제 철강 철강으로? 소재를 많이 쓰는 것이죠. 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오늘? 오늘 경청 모드입니까? 오늘 저는 강의 들으러 왔습니다. 안 기자도 질문 많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내용을 좀 들어봅시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4680 배터리 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표준화를 굉장히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18650 제가 오늘 마침 오면서 이제 백브리핑 과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예. 상당히 많이 여러 번 다루시긴 하셨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예. 좀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텐데 사이즈를 계속 키우고 있죠. 그래서 뭐 2007년 정도에 18650이라는 배터리, 예. 그러니까 지름이 18mm, 높이가 65mm인 배터리를 냈었는데 2018년부터는 그 사이즈를 키워서 21mm의 지름, 70mm의 높이. 이제 이번에 2022년부터는 4680이라고 해서 46mm의 지름, 네. 80mm의 높이의 큰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왜 하는지가 이제 궁금할 거잖아요. 네. 보시면 하면 뭐 좋다고는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 번 얘기가 나오셨던 것도 같은데 예. 뭐 이미 익히 아시다시피 생산성을 높이는 게 키입니다. 사실 배터리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 뭐 에너지 용량이 크게 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데요.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 이제 높이로는 사실 에너지 그 저장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께로는 사실 똑같죠. 이를테면 여기 그림에 보신 것처럼 배터리 팩이 대부분 예. 전기차 플랫폼 보시면 스케이트보드 샤시 형태라 그래서 바닥에 사각형 형태로 배터리 팩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 안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들을 싣게 되면 사이즈는 사실 뭐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두껍든 얇든 사실 결국에는 차지하는 공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높이가 중요하거든요. 높이. 예, 얼마나 높일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이즈를 키워온 이후에는 높이를 좀 많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거죠.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근데 이 배터리 셀 높이를 높이게 되면 바닥면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탑승객 입장에서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헤드룸. 헤드룸이 예. 줄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약이 되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4680 배터리하고 스트럭처럴 배터리 팩으로 그 높이를 바닥면을 크게 높이지 않고도 배터리 사이즈는 늘리는 그런 기술을 이제 선보인 거죠. 그래서 4680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높이의 의미는 배터리를 더 많이 담기 위해서 높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이를테면 그 두 개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두꺼운 거하고 높이하고 목적이 물론 이제 다르네요? 매우 단순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높이는 더 많이 담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두께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왜 그러냐면 그 모델 3나 Y에 기존에 2170 배터리들이 들어갔을 때는요, 그 한 팩에 이제 뭐 75kWh짜리 배터리 팩이 4,416개가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4680으로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기가 테슬라 기가 텍사스 행사에서 좀 나온 거 보니까 828개 이제 대형 사이즈 81.8kWh짜리 팩을 할 때는 이제 네. 용량도 좀 늘어났는데 828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예.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래서 두께가 두꺼우니까 당연히. 예, 당연히 예. 적게 들어가겠죠. 근데 예. 생산 공정에서는 이 배치 사이즈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를 줄이면 줄일수록 사실 설비 투자가 적게 들어가고 생산 속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 배터리 셀을 만들 때 예. 안에 보시면 젤리롤이란 거를 이제 음료 캔 같은 깡통에 이렇게 담는 거잖아요. 그 과정인데 예. 그 캔 음료통에 담그면서 뚜껑을 이제 웰딩해서 닫아야 돼요. 그런 예. 과정들이 이를테면 팩 하나에 들어가는 그 전에는 4,416개의 과정을 일일이 다 소 포장을 해야 되니까 네. 말고 담고 말고 담고 그렇죠. 했어야 횟수가 되는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 4,416번을 뚜껑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그거를 828회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설비 투자도 이를테면 뭐 전액 주입을 한다고 하면 4,400번씩 이렇게 주입하던 거를 800회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 전액은 이렇게 주사기 같은 바늘을 넣어가지고 전액 주입을 하는데 예. 그 횟수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배터리 팩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데 배치 사이즈를 줄이면 줄일수록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높이려는 이유는 더 많은 에너지 용량을 담기 위해서, 더 두껍게 하려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간단하게 이해가 그게 되실 거예요. 저희가 한번 배웠는데 많이 까먹었는데.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예. 두껍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딴 데도 두껍게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네. 두껍게 만들려면 사실 이게 휴지 두루마리 같이 그 전극 포일을 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 아래가 18650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60cm 정도 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로 이제 2170 같은 경우에는 80cm 정도 길이의 전극 포일을 휴지 두루마리 말듯이 많은 거죠. 걸. 예. 근데 이번에 4680 보시면은 사람 키로 훌쩍 뛰어넘습니다. 네. 거의 4m 가까이.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는 나중에 치수가 나오겠지만 지금 추정할 한 385cm 정도 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엄청 긴 두루마리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많은 과정에서의 기술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길게 말려면 중간에 항상 네. 꼬이고 문제 생기지.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 새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렇지, 건가? 그렇지. 네, 그래서 균일하게 말아야 하는 또 그런 기술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말 때 잘 말아줘야 균일하게, 말하자면 양음극제가 붙어서 작동을 균일하게 또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전극 포일이 길어지게 되면 과거 배터리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탭이, 웰딩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 전극 포일에서 예. 전자가 이동을 해가지고 양음극을 오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전자가 말하자면 이 탭을 통해서 모터에 갔다가 음극에서 이제 모터에 갔다가 양극으로 오게 되면 모터를 돌리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길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자가 이동해야 될 거리가 길어지잖아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크게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과거의 배터리 타입에서는 양쪽 끝에다가 보통 양극, 음극을 그 탭을 달아줘요.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웰딩을 해요. 탭 그걸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던데. 네. 탭 이번 게 그 탭이 없는 거잖아요. 예, 4680은.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림을 좀 보셔야 이해가 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림 위에 쪽에 이제 배터리 분해도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음극 포일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 예. 그 방전되는 과정이 전자가 음극에 있는 그 탄소층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리튬이 이온화되면서 전자가
음극 탭을 통해서 모터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이를테면 여기 보이시는 중간에 탭이 음극 탭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해서 와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는 그 전자는 그 음극 포일을 전부 다 타고 와야 되니까 거리가 엄청 길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그 균질하게 전자들이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빠른 거리로 다들 이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 대각선 형태로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예. 이동 거리도 길고 굉장히 그 포일 안에서 불균일하게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탭리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길이 방향으로 이동하던 그 전자의 경로를 수직 방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양음극을 그 포일에다가 다 내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극 같으면 이제 동박이라고 하죠. 동으로 구성된 이 얇은 막인데요. 거기다가 탭을 따로 붙이지 않고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가위로 슬리팅한다 그러죠. 이렇게 쭉쭉쭉쭉 잘라주는 겁니다. 동박을 쭉쭉쭉 잘라주면 예. 그게 바로 이제 과거에 탭이 하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절로 전자가 빠져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음극 포일을 전체에 거쳐 있던 전자가 얇은 탭 하나를 통해서 나갔어야 됐는데 예. 이제 탭을 사실 탭 리스라고 하는데 탭을 다 내준 거죠. 이 길이 방향으로 쭉 다 내준 겁니다. 별도의 탭이 아니라 그냥 예. 그 저게다 그 탭 자체가 이제 다 구멍을 여러 군데를 내줬다. 그런 예. 그런 와, 거죠.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데 예. 무작정 길이를 길게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80cm를 가든 전자의 이동 거리를 예. 4m 가까이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고 관리가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전자 이동거리를 줄여줄 것인가, 그리고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탭을 없애고 그럼 그냥 그 전구 포일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전자 이동 경로로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포일을 자르면 그게 탭이 되는군요. 예. 그러면 제가 네. 그 약간 무식한 질문 드리면 일반적인 배터리는 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예. 그게 탭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탭이 거기에 이제 이게 그 전극에 닿는 거죠.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탭이 플러스 단자에 닿고 마이너스의 단자에 닿아서 예. 전자 이동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저렇게 하면 어디로 나올 그냥 네. 접촉을 그냥 하게 되는 넓게 그렇죠. 접촉하는 면으로 접촉하는.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점 접촉에 가까운 탭이 굉장히 얇잖아요. 점 예. 접촉에 가까운 전자 이동 경로를 만들었다가 아예 그냥 원통의 상단면, 하단면을 전부 다 전자 이동 경로로 확 뚫어준 위아래가 거죠. 평평한 네. 방식이겠군요. 우리가. 말하자면 물을 담은 바가지가 있었는데 구멍을 하나 가운데 뻥 뚫어졌었던 거를 예. 아예 밑에 바가지를 그냥 밑면을 다 뜯어낸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전자가 엄청나게 잘 흐르겠죠. 그리고 보시는 이해한 것처럼 듯한 표정. 나 약간 이해했어. 제가 약간 어려운데 약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자의 흐름을 물에 비유하자면 어. 그 바가지 아래를 구멍을 하나 냈던 거를 바가지 아래를 그냥 크게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물이 그냥 확 빠지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의 탭으로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예요? 아니면 저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뭐 기술적인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 포일을 잘라서 접을 생각을 많이 못했던 거죠. 종전에는 네. 이제 이게 이 테슬라에서 처음 한 건 아니고 테슬라가 잠시 인수했었던 맥스웰의 기술이기도 한데 맥스웰은 캐패시터는 두께가 좀 있어요. 두께가 그 18650보다는 두꺼웠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거기서 착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럼 두께를 키우면 전자 이동 경로를 단축시켜주고 뭔가 균일하게 전자 이동 면을 좀 만들어주려면 탭을 없애고 그냥 전극 포일 자체를 탭으로 만들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 방향으로 사실 이제 3m 넘는 거리를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높이로 80mm만 이제 이동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높이 방향으로 굉장히 균질하게 전자가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배터리의 뭐 그 열화 같은 것도 훨씬 관리가 쉬워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만들었을 의미가 생산성도 굉장히 향상됐지만 네. 동시에 에너지 출력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열화도 굉장히 관리가 더 상대적으로 잘 되는 그런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됐다. 단점은 없습니까? 단점은? 단점은 생각하기 어려워. 이런 걸 생각해내기가 어렵다.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단점은 이 원통형이 태생적으로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림을 또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야, 내 이것도 이것도 질문 좋아. 좋은 질문이야. 질문만 하면 그림이 나와. 많이 공부 그 전에 하신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 배터리 셀에 폼 팩터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파우치형, 각형은 네모 반듯하게 그 스태킹 내지는 와인딩을 하기 때문에 죽은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모난 사각 배터리 셀에 담았을 때 죽은 공간 없이 꽉꽉 채울 수 있는 거죠.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네, 구조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원통형은 이렇게 빈 공간이 좀 많죠. 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를 같은 말하자면 단위 면적 안에 예. 높게 담기가 어렵다는 태생적인 단점이 있는데 원통과 원통 사이의 빈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그런 예, 공간들이 예. 이제 에너지 밀도로 채워질 수가 없는 공간들인 건데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딩을 굉장히 밀도 있게 하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실제로는. 예. 그래서 단위 셀로 보면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그 형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시면 네. 휴지를 그 휴지심에다가 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휴지심이 이렇게 원형으로 반듯하게 동그랗게 있는 휴지 말기가 말기가 훨씬 쉽겠죠. 쉽죠. 이렇게 손으로 툭툭 쳐도 음. 알아서 말릴 테니까. 네. 근데 휴지심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각 잡아서 예. 접어야 되는구나. 각 잡아서. 예, 각이 져 있으면 이렇게 덜컥 많은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각형 배터리가 와인딩을 그런 형태로 많이 하게 되는데 동그란 휴지심이면은 굉장히 잘 말릴 텐데 네모난 휴지심을 가지고 이걸 만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하. 이게 말리는 게 균일하지도 않을 뿐더러 덜컥 그 이제 장력이라고 하는데 필름의 장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속도가 떨어질 거고 아니면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잘라서 예. 이렇게 쌓는 형태거든요. 말하자면 종이를 네모 반듯한 종이를 착착착 쌓아 올리는 형태인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셔도 휴지마리를 돌돌돌돌 마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산성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빈 공간이 있더라도 동그란 사이에 빈 공간이 예. 다소 비효율이더라도 예, 생산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걸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는 배터리 팩 안에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생산성을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지금 뭐 테슬라는 뭐 수백 기가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테라와트 아워 단위의 배터리 생산량을 이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에너지 밀도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생산 속도가 훨씬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원통형을 더 고집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과거에 국내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이 그런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형 아닌 파우치형으로 가겠다. 이게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거기에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역발상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럴 거면 배터리 팩 안에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동굴리 분이 계속 이거 꼭 질문해달라고 올리시고 있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탭이 많아지면 예. 용접 비용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네. 용접 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네. 좋은 질문인가요? 좋은 질문인가요? 좋은 질문이죠. 훌륭한 질문이네. 보시면 이제 작은 사이즈의 탭 웰딩을 2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 여기 그림에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렌지 그 모양으로 네. 이렇게 삼각형의 그 캡이 씌워집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아래 뚜껑을 닫는 거죠. 뚜껑을 저게. 닫는 거죠. 예. 예, 여기 웰딩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그 포일을 접었잖아요. 예. 동그랗게 쭈루룩 이렇게 달팽이 형태로 쭈루룩 꺾어서 접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캡을 씌우는데 캡을 깍깍. 씌울 때 레이저 웰딩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오렌지 모양의 이제 선이 조금씩 가 있는데 네. 그 삼각형 하나 한 4-5군데씩 웰딩을 하는데 요게 좀 웰딩이 뭐예요? 웰딩이라는 게 용접 용접, 붙이는, 용접, 레이저로 용접을 열을 한다? 가해서 말하자면 녹여 붙이는 거죠. 뚜껑을 붙인다. 네. 붙이는 용접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붙여가지고 요 뚜껑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배터리의 뭐 꼭지 어. 니플이라고 또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붙는 거죠. 예. 요 뚜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웰딩 공정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대충 사이즈가 지금 부피로는 한 5배, 5.5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4680 배터리 하나가 2170 배터리의 5배니까 2170으로는 탭 웰딩을 한 10개 하는 거나 4680 사실 속도가 더 빠르긴 합니다. 이 레이저 웰딩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 자체가 실제 비교는 하긴 어렵겠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아. 네. 뭐 보니까 네. 질문들이 뭐 이렇게 되게 전문적인데. 예, 저도 네. 지난 원통 시간에 사이 틈으로 냉각제가 들어가서 냉각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냉각제 들어가요? 냉각제가 들어가느냐? 어디로 원통 사이 원통에 냉각제가 들어가나요? 이런 원통 질문들이 사이사이 아. 틈으로 냉각제가 들어가서 배터리 온도를 예, 관리한다고. 예. 그거는 또 제가 뒤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야, 이것도 좋은 질문이시네.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순서가 왜 봅니까? 아니 다 알면서 왜 보냐고 이걸. 순서를 이렇게 앞뒤로 띄워도 네.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네. 또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18650이나 그 1170 같은 경우에는 그 쿨링 스네이크라 그래서 이런 아니면 쿨링 리본이라 그래서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이런 리본 형태로 그 쿨링 핀들이 배터리 사이사이를 막 지나갔습니다. 쿨링 핀이라는 걸 넣어요. 이제 냉각을 맞는 거죠. 이제 예. 이 사이로 이제 에틸렌 글리콜 같은 냉각 용액이 흐르게 되면 예. 배터리는 사실 이제 발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35도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뭐 급속 충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전을 하게 되면 열이 올라가는 걸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냉각수를 이제 순행식으로 흘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냉각 핀이라 그래요. 그래서 알루미늄 재질의 이런 스트립 형태로 핀을 흘리게 되는데 질문하신 게 아마 이거 같아요. 원통들 사이로 얘가 지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냉각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4,400개 셀 정도라고 했잖아요. 예. 그 사이사이를 일일이 다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냉각 스트립도 엄청 길고 가공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저건 팩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네. 동그란 걸 넣고 셀을 그 넣고 셀 사이사이에 이제 냉각하는 걸 돌리게 한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게 스트랩 스트립 이제 냉각 스트립이라고도 껌, 하고 껌 같이 생긴 뭐 그걸 돌리나 봐요. 보시면 그 말하자면 그 냉각 용액이 흐를 수 있도록 안에 굉장히 튜브 얇게 같은 얇은 튜브 튜브가 같은 게 쭉 생긴 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찜질팩 같은 그런 건가 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면을 보시면 저렇게 이렇게 생겼나 보네요. 냉각수가 아. 저 얇은 튜브 사이로 흘러가면서 이제 예. 냉각 핀이라고 하는 건 알루미늄 면으로 이제 열을 흡수해서 그랬는데. 사실 이제 외부에 있는 또 열 교환기하고 가서 발열을 하고 돌아오는. 저거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저걸 넣는 건 똑같은데 네. 원통이 두껍고 네. 숫자가 덜 들어가니까 저것도 훨씬 덜 하면 된다.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뭐 4,400개 셀을 사이를 지나가려면 저 네. 냉각 스트립도 엄청 길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제조도 어렵고. 네. 그런데 이게 3m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 4680 배터리 셀 내지는 스트럭처 팩에 들어가는 길이가 한 3.3m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한 11개 정도 스트립이 쫙 들어갑니다. 네. 훨씬 이제 단순화된 구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난해 보고서를 쓸 때는 추정하기로는 이 쿨링 스네이크도 없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진 않고 예. 여전히 냉각을 위해서 쿨링 스네이크도 집어넣되 많이 수를 훨씬 단순화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팩 안에 구조에서도 냉각 시스템이 차지하는 그 부피가 상당히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굉장히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저거 같아요. 하나로 안 하고 여러 개 꽂으면 되니까 네. 저거 제조하는데도 더 편하겠는데요, 네, 정말. 네. 냉각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다시 좀 돌아서 예.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야.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말하자면 탭을 전극을 다 탭을 잘라가지고 접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 음극 단면으로 이제 열 방출이 이루어집니다. 이를테면 그 전에는 탭으로 전자가 다 얇은 그 말하자면 하나의 조그만 탭으로 전자 흐르면서 열이 뭉쳤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말하자면 차가 엄청 밀리는 거죠. 그래서 면으로 이제 열 발열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이렇게 그 템리스로 하게 되면 면으로 엄청나게 열도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원통 이제 옆면으로 발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쿨링 스네이크로 옆면을 이제 냉각을 했었는데
템리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상하면으로 이제 발열이 굉장히 크게 잘 배출이 되거든요. 네. 이 전자도 잘 빠져나가지만 발열도 굉장히 비슷하게 그러네요. 구멍으로 나가는 게 아하. 이제 면을 잘라서 엄청나게 발열 관리도 되기 때문에 저거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네. 나서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저런 개발자는. 템리스 원통형 배터리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듭니까? 만들 수 있죠. 지금 다들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유사한 형태로 아마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이런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 특허는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회피할 수 있는 뭐 여러 방법들이 방안도 있고. 있을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테슬라를 위해서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이미 중국이나 한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렇게 해서 배터리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면 네. 어떻게 표현해서 설명하시죠? 배터리 셀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데이라고 해서 2020년이었나요? 예. 행사를 할 때 16% 정도 주행 거리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저 셀 자체로는 이제 그 폼 팩터로 갖고는 아마 한 7% 정도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에너지 밀도가 한 7% 정도 폼 팩터로 인한 영향이 있어서 개선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케미컬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테슬라가 저는 주로 이제 물리적인 어떤 설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화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뭐 16% 개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행 거리. 16%. 예. 그래서 뭐 양극재 같은 경우 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단결정 뭐 양극재를 한다든지 실리콘 응급재 이미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네. 실리콘 응급재를 한다든지 이런 화학적인 요소도 포함을 해서 16% 정도 이 폼 팩터만 갖고는 한 7%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 그때 교수님한테 배웠을 때보다 훨씬 좀 우리는 막 그때 모른다고 혼나고 그러거든요. 저도 다음 시간에 하면 혼날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네. 조금 더 뭐 또 말씀해 주세요. 예. 질문이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연구원님이 그냥 쭉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거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저 네. 방송 짬밥이 몇 년입니까? 네. 네. 그래서 질문이 의미가 없어 지금. 네. 이 템리스 아니면 4680으로 사이즈를 키우면서 장점들이 이제 또 몇 가지가 짚어볼 수가 있어요. 뭐 예. 발열 관련해서는 먼저 말씀드렸고 부품 수도 엄청나게 줄어들면 이게 생산성하고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데 지금 네. 또 그림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너무 자주 좋습니다. 활용하는 것 그림 많은 같은데요. 게 근데 좋습니다. 저런 그림은 어디서 구했어요? 테슬라가 줘요? 아니면 테슬라에 가서 찍어 오셨어요? 열심히 구글 검색하시면 조금씩 테슬라가 공개 예. 조금씩 나타난 흔적들을 모아서. 네, 홍보 자료로 내놓은 것들이 우리를 대다수고요. 위해서 훔쳐오신 교수님. 네. 네.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과거에 18650이나 2170 같은 경우에는 그 탭 웰딩을 하고 나서 이게 전극 플레이트라고 또 합니다. 말씀하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전극 네. 플레이트에다가 여기 보시면 실처럼 얇은 또 뭐 연결을 하네요. 연결을 하게 되죠. 네. 이런 것도 다 용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배터리 팩 하나 아까 어땠습니까? 4,400개. 그 전에 1860은 막 7,000개 용접을 다 이렇거든요. 해야 되는 거구나. 용접점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4,400개면 양 음극을 다 해야 되니까 8,000개가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 와이어링도 엄청 복잡해지기 때문에 생산성도 떨어지고 관리도 효율도 떨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4680 배터리 하면서 엄청나게 단순화했습니다. 보시면 그냥 요 철판 같은 그 와이어링 플레이트를 네. 찍어내는 거죠. 저희 그냥 위에 예. 닿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위에 그냥 톡 하고 얹으면 되는. 그냥 된다. 네. 그리고 접점도 이제 800여 개 정도니까 한 1,600 그러니까 8,000개에서 1,600개 정도로 접점이 줄어든 거니까 예. 엄청나게 그 공정 어, 개선이 엄청난 되겠죠. 거네요, 이 배터리가. 그래서 이런 거 일일이 그 실 같은 와이어를 웰딩하던 거를 그냥 툭 하고 판 올리면은 끝나는 와. 그런 생산성 향상을 보실 수가 있는 전 거죠. 얘기 들을수록 갈수록 휘발유 넣은 자동차가 좋구나. 저 모든 걸 다 휘발유 넣는 차는 그냥 기름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넣으면 다 되는 걸 저걸 일일이 용접을 하고 있단 말이야? 와. 팩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근데. 와, 역시 신이 만든 에너지는 단순해. 그냥 물이잖아, 물처럼 생겼잖아요. 인간이 만든 에너지인 이 전지바. 으아, 말고 연결하고 붙이고. 다시 휘발유로 갈까? 굉장히 복잡하죠. 네.
하지만 뭐 인류를 위한 일이니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재밌습니다. 네. 이제 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테슬라가 셀에서 에너지 밀도는 뭐 이제 화학적으로도 개선하고 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통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 공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팩 이제 배터리 팩 안에다 배터리 셀을 담잖아요. 배터리 팩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팩. 네. 배터리들을 넣은 팩을 단순화한다. 말하자면 이제 음료수 캔을 상자 안에 담는데요. 예. 음료수 캔을 식히기 위해서 사실 아까 엄청난 그런 네. 쿨링 이제 채널 같은 것들을 다 파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배터리가 충격을 받게 되면 화재로 이어지잖아요. 네.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면 바로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 셀 사이사이에 칸막이를 굉장히 단단한 재료들을 뭐 티타늄 플레이트를 놓기도 하고 철강제나 아니면 알루미늄도 굉장히 두껍고 지난번에 조금 공부하셨으니까 예. 알루미늄 압출제라 해서 이런 기둥 같은 거 사이사이에 막 봤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걷어낼까를 고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4680 배터리 셀의 큰 장점이 뭐냐면 사이즈를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파우치 셀 같은 경우 생각해요. 파우치 셀은 예. 플라스틱 필름 같은 그 안에다가 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전혀 강도가 없는 마이너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이 물건의 하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근데 이 4680 배터리 셀은 보시기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잖아요. 원통형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물리적으로 구조기 때문에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물들을 많이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팩 안에 들어가던 하중 그 전에는 이제 배터리 셀 파우치 같은 거를 놓게 되면 하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이사이에 격벽 같은 거를 놓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4680 배터리 셀은 스스로 이제 하중을 지지를 하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격벽을 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와. 그럼 배터리 팩 안에 당연히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배터리 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배터리 팩의 한 30-40%는 이 열 관리 아까 그 보여드렸던 쿨링 채널이나 네. 그다음에 이 구조적인 구조물들 충격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하중 지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격벽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또 이슈인데 이 4680 배터리 셀이 스스로 하중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쿨링도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예. 그런 구조물들을 많이 걷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배터리 셀이 에너지 밀도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음. 배터리 팩 안에 공간을 많이 마련하면 된다 해가지고 테슬라가 만들어낸 거죠. 네. 야, 들을수록 신통하네. 왜 이 이야기를 테슬라 주가가 이 정도 올랐을 때 느꼈을까요? 네. 그래서 또 그림을 보여드려야 될 것 예, 예. 같은데요. 배터리 팩이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네요. 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배터리 팩을 뚜껑을 위아래로 덮어야 됩니다. 위아래로. 네. 고맙게도 테슬라는 이 위아래 뚜껑을 철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냉각 효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다른 업체들은 냉각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알루미늄이 이제 열전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알루미늄으로 상하판을 만들었는데 테슬라는 거의 유일하게 이제 철강제로 갖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판재를 위아래로 댔어요. 예. 그렇게 해도 냉각 충분히 잘 된다 우리 건. 네, 쿨링 채널이 워낙 냉각 효율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더 진일보 해가지고 예. 원래- 뚜껑을 치워버렸어요? 네, 뚜껑을 치워버린 거예요? 예, 뚜껑을 치워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기존에 이제 보통 전기차들이 배터리 팩을 조립하는 형태입니다. 보시면 거의 완성차 형태에 가까운 차가 있어요. 예. 바닥면까지 다 있습니다. 카시트도 조립이 됐고요. 아하.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 안에 앉으면 사람 발 아래 그 바닥이 있는 거죠. 네. 바닥이 있는데 배터리 팩에 뚜껑이 또 있어요. 예. 배터리 팩이 뚜껑이 또 있으니까 바닥면도 있고 그 아래 또 뚜껑이 있는 거죠. 두 개의 두 개의 층이 층이 있는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테슬라가 내놓은 배터리 팩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조금 뜯어낸 건데요. 배터리 셀이 들어가게 되고 위에 이제 아마도 철판이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예. 이제 철판이 하나가 뚜껑이 이제 씌워지는 거죠. 그 위에 바로 의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카시트 마운트 아하.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 카시트를 바로 배터리 팩 위에다 그냥 조립을 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팩의 뚜껑이 그 전에 그 차체의 바닥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아까 네. 그게 왜 좋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층이 하나 없어지는. 층이 하나 없어지면 배터리 높이를 높일 수 있겠죠. 그거 칠판이면 요만큼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체결 구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진동 흡수도 해야 되니까 사이에 뭐 어디다 완충제도 놔두고 넣기도 하고 하면은 그만큼 위에 공간이 예, 남고 몇 위에 밀리라도 공간이 남거나 공간이 배터리를 좀 더 높이거나. 네, 그러니까 바닥면을 높이니까 배터리를 그만큼 많이 담을 수 있고 헤드룸도 여전히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아니면 설계적으로 패키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아니 우리 네. 그 기존의 방식도 네, 그 면 하나 드러내면 안 돼요? 그 바닥에 있는 그 면은 배터리는 어차피 위에 예를 들면 열이 안 나도록 안전하게 하려고 뚜껑을 덮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위에 또 굳이 뭐 하나를 더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도 뭐 설계상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배터리 팩을 사실 배터리 팩은 부품 업체, 배터리 셀은 셀 업체에서 만들어서 배터리 팩 이제 벤더에게 맡기고 벤더는 배터리 팩 형태로 그렇지. 완성차 업체에 그렇지, 맡기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밸류 체인의 구조상의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 아이디어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별도의 부품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건축으로 치면 노출 콘크리트 같은 거죠. 예. 굳이 마감을 왜 해? 예. 그대로 두지? 뭐 이런. 하나의 모듈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또 공부하신 것 같아요. 셀 투 샤시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샤시에 바로 셀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아하. 네. 그래서 샤시 구조물 안에 셀이 바로 담아지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테슬라가 셀 투 샤시를 구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립 공정도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네. 배터리 팩 위에 카시트를 바로 조립을 하게 되면 그냥 뚜껑만 이렇게 바로 카시트가 조립된 배터리 팩에 예. 뚜껑을 씌우면은 조립 공정이 굉장히 단순해지잖아요. 그 전에는 바닥면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수백 킬로 드는 육축 관절 로봇 같은 걸로 카시트가 또 무거우니까요. 네. 이렇게 옆에서 들어가서 작업자가 허리를 굉장히 구부리고 예. 작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바닥면에다가 이제 해야 되니까. 볼팅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거는 굉장히 보시기에도 편하게 배터리 팩 위에다가 차를 조립하니까 조립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생산성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배터리 좀 키운 게 무슨 나비 효과처럼 여기도 영향 있고 여기도 영향 있고 전부 다 영향을 미치네요. 네. 이게. 그래서 그 배터리 셀 사이즈 하나 키운 게 이렇게 엄청난 효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까 여기 질문 있습니다. 네. JS 리님이 질문하셨는데 네. 저도 저거 보면서 수명은 어떠냐 네. 4680에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위에 뚜껑이 그 아까 전에 다 잘라놓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탭 탭. 탭 네. 없이 탭리스로 만들었다. 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잘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네. 한데 이 수명에도 그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빨리 소진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수명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건? 수명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됩니다. 아까 보시면 개선이 된다고요? 네, 아까 예. 보신 것처럼 전자 이동 경로가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예. 그렇게 사실 수명을 좌우하는 거는 구조적인 거는 사실 좀 별도의 얘기이긴 한데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설계를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사실 수명 관련된 거는 열화,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열화가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셀의 단면을 굉장히 화학 반응을 균질하게 일으키는 게 배터리 셀 업체들의 굉장히 타겟이거든요. 수명을 높이려면 수명을 높이려면. 근데 전자 이동 경로를 굉장히 균일하게 짧은 구간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셀 수명도 열화도 굉장히 천천히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자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네. 부딪혀서 상처 나고 그러면 이제 애가 그때부터 부상자가 생겨? 아니 그때부터 뭔가가 이게 이제 그러다 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건 뭐냐면 예. 셀 하나 하나가 거의 출력이 그러니까 그 열화가 균일하게 일어나야지 사고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압차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그게 화재로 이어지는 건데 말하자면 배터리들이 다 같은 나이로 늙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는 젊고 저기는 그렇겠구나. 늙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파손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보시면 굉장히 균일하게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배터리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히려 수명 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완전 거죠. 확 이해됐어 방금. 네. 그렇죠. 네. 그, 우리 그 비유를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군대 가면 목봉체조 하는 목봉체조? 거 있잖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데 이러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한 놈 자꾸 안 해. 한 놈만 계속 이제 한 면만 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예. 그 놈은 쓰러지겠죠. 그렇죠. 그럼 또딴 놈 쓰러지고 시작하면 또딴 놈 무너지기 쓰러지고. 시작하면
그러네. 골고루 힘이 배치되도록 와. 이게 중요하다는. 지난번에 혼나셨던 대목이 아닌가요? 못 봤죠. 끝났던 대목이.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 어우, 막 악몽이 또 너무 붙어나가지고 막 질문할 때도 조심조심. 네, 균일하게 이제 열화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박영원께서 님도 또 그 교수님 강의하신 거 들으셨죠 저희? 예, 오늘 오기 전에 열심히 봤는데 네. 또 맞는 말이든가요? 난 혼난 기억밖에 없어서. 그럼요. 정말 도발적인 전문가시고 질문을. 아마 저도 오늘 하고 나면 크게 혼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면서 알겠습니다. 봤거든요. 네. 네, 이렇게 알려주신 전문가이시기 네, 또. 때문에 예, 뭐 이 셀투 샤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물들을 계속 걷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가 사실 아이디어가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예. 먼저 선보인 건 약간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예. 그 전에는 이렇게 셀 하나를 만들고 음. 셀을 묶은 단위에 모듈을 담아가지고 모듈을 또 팩에 담고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기만 해도 격벽 같은 게 벌써 많잖아요. 네. 그리고 패키징을 하다 보니까 박스 같은 것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거를 걷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장이 많네요. 네, 그래서 모듈을 걷어내면 팩 안에 이제 셀들을 바로 담는 지금 테슬라가 구현했던 것이 일종의 셀 투 팩이기도 하죠. 셀을 바로 팩에 모듈 없이 담은 데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뚜껑까지 없애니까 샤시에 바로 붙이다 보니까 셀 투 비클 내지는 샤시 아니면 셀 투 카 해가지고 셀에서 에너지 밀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팩에서 또 엄청나게 개선을 한 겁니다. 그런 효과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저거는 같습니다. 테슬라가 직접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질 않고. 예, 제가 저희 보고서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 보니까 오류가 많긴 하던데 작년에 쓴 보고서가 테슬라 버티컬이라는 제목으로 썼었거든요. 예, 예. 수직 통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이제 뒤에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전장 쪽도 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통합 정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테슬라는 자동차 완성차에서부터 셀 안에 케미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합 관리를 하는 거죠. 생산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완성차로 왔을 때 엄청난 통합 효과가 있는 거고요. 사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흉내 내기가 좀 어려운 게 완성차들은 이제 차체로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부품 업체에 스펙을 내려주죠. 스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오세요. 만들어주면 부품사가 그 안에서 설계를 하고 이제 또 사양을 내려서 소재사가 만들어 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통합 정도가 좀 떨어지는데 테슬라는 그런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들수록 진짜 테슬라가 대단하네.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든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배터리를 만든 게요. 예. 4680 그 전에는 뭐 그러니까 지금 LG 파나- 화학이나 파나소닉 삼성 SDI가 뭐 만드는 배터리랑 네. 지금 설명해 주신 테슬라가 개발했다는 배터리랑 네.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배터리를 사다 쓴다면서 테슬라는. 네, 네, 그렇죠. 근데 저걸 왜 테슬라가 만들면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뭐 한 거예요? 파나소닉이라는 파트너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생산을 워낙에 잘하는 그 파나소닉이라는 이 배터리 업체를 끼고 협업을 굉장히 잘 해왔던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거의 제가 보기엔 한 몸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그래서 테슬라의 문화가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거의 뭐 융화가 하나처럼 돼서 개발을 소재단부터 어떻게 보면 같이 개발하고 완성차까지 생각해 두고 어떤 이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의 이런 높은 통합 정도를 보이는 거고 사실 다른 업체들은 뭐 우리나라 업체들을 꼭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삼성, LG 같은 경우에 이제 셀 전문 업체잖아요. 예. 완성차 업체하고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협력 관계가 굉장히 좋을 거지만 이제 테슬라만큼 그런 어떤 통합 정도가 높지는 않았다고 좀 평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이런 그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뭐 지금은 오히려 현대차나 뭐 LG, 삼성 다들 협력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유사하게 지금 다들 트랙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항상 한 발 앞서서 그 가이드를 하고 있다. 지금의 형국은 좀 그런 상황이 그럼 저렇게 받아들여질 것 기술을 같습니다. 개발해서 만들어 놓고 이걸로 배터리 제조회사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파나소닉에서만 사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지금은 그래서 사실 다변화하고 있잖아요. 파나소닉이 공급하는 것만으로 이 엄청난 양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뒤에 또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중국 CATL 업체에도 이제 굳이 원통형 아니더라도 예. LFP 각형 배터리도 공급을 예. 받고, 그러니까 리스크 분산을 굉장히 잘 한 거죠. 네, 지금 중국 LFP 얘기하다 보니까 예.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많이 다루시긴 했지만 예. 이 셀2 비클, 셀2 샤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LFP가 이제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 팩의 스페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주행 거리 충분히 확보됐던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우리는 LFP라도 쓰겠어 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죠. 그렇게 하니까 또 폭스바겐 따라오고 벤츠 따라오고 현대 따라오고 우리도 그럼 LFP를 포트폴리오 안에 넣겠다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굉장히 계속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즉 테슬라가 다 개발하고 설계 다 하고 뭐 거기 혁신 다 하고 이대로 만들어 오기만 해라고 할 때 네,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배터리 회사들의 경쟁력이나 이익률이나 네. 비관적이지는 않아요? 배터리 셀 업체들 네. 예. 우리나라 셀 업체밖에 없으니까. 네. 뭐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분명히 당연히 생길 거고 지금 이미 수익 전환을 해서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네. 셀 업체들도 앞으로 계속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셀 업체들도 통합 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는 셀 업체가 뭐 소재 업체나 원료 업체에게 가져오세요 그런 관계였다면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수직 통합을 하고 있죠. 우리 소재 단으로 가고 원료 단으로 이를테면 뭐 셀 업체가 뭐 양은극재 사업도 하고 심지어는 원료 광산도 인수하고 통합 정도를 높이면서 리스크 대응도 하고 원가 개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셀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고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네. 그 배터리 저 시장만 커지면 다른 나라 회사들도 금방 설비 투자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거 하나하나 노하우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감는 것도 저절로 감기지 않아요. 해봐요. 최소한 5년 걸립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지금 어떻게 하라고 테슬라가 설명서를 주잖아요. 예. 여기서 이런 심 받고 이렇게 돌려라. 그럼 그거 받아서 하는 거는 라면 끓이는 거 같은 건데 그게 무슨 이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게 주도권이라는 예전에는 게. 요리였다면 네. 그러니까 야 그거 우리 흉내내면 될까? 해봐라 자식아 양파부터 까야지 뭐 이러는 걸 테슬라가 전자 매뉴얼로 만들어 이대로 만들어 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 이거 만들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바꿔놨어. 그런 거라면 배터리 회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거의 혁신의 원동력이든 혹은 부가가치의 근원이든. 뭐 배터리 업체들도 나름 그 안에서 혁신들을 하고 있죠. 이를테면 아까 뭐 스태킹 방식에서도 예. 과거에는 단순 스태킹을 했다면 이제 뭐 G폴딩이라 그래서 뭐 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 분리막을 이제 지그재그로 쌓아가는 네. 방식으로 나 이거 한다든지. 그때 배운 기억이 확 네. 나네. 이제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파우치나 그 각형 안에서도 나름 혁신들을 하고 있거든요. 각형도 그 전에는 이제 동그랗게 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누르긴 했지만 예. 그렇게 하면 또 빈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또 각형도 그 안에 이제 뭐 G스태킹을 해서 밀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양극재, 음극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화학적인 개선들, 뭐 실리콘 함량을 물론 테슬라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국내 업체들이 또 점프업하려고 하는 그런 화학적인 어떤 기술 개선들도 있거든요. 예. 뭐 니켈 함량을 극단적으로 높인다든지, 뭐 실리콘 함량을 계속 높인다든지, 뭐 탄소 소재를 같이 섞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뭐 기술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이 만들더라도 라면을 똑같이 끓이더라도 가성비 높게 끓이는 방법이 있다. 나 근데 라면이라고 하니까 너무 서글퍼져. 그것도 노하우고. 진짜 우리 배터리 회사가 몇 개나 되는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뭐 가르쳐 배웁니까 주실 그럼?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배웁니까? 우리 뭐 배웁니까? 사실 그 테슬라 얘기하면 네. 이제 뭐
저희가 혁신 테슬라 그 하드웨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뛰어난 거는 사실 이제 전기 전자적인 그런 하드웨어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사실은 더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테슬라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들 사실 이제 3프로 TV에서 굉장히 더 저보다 전문가분들이 많이 다루셨지만 네. 저는 주로 하드웨어 쪽으로 이를테면 제어 계통을 어떻게 해서 혁신을 했는가, 그다음에 뭐 그것도 재밌겠다. 자율주행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뭔가, 뭐 모빌리티 왕국을 꿈꾼다는데 그 그림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번은 더 하셔야 되겠네. 됐어. 네. 저희가 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2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3교시는 3교시는 좀 준비해서 예. 또 배워보겠습니다. 네. 아, 좋다. 섬에도 완성. 진짜 제가 포스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네. 이렇게 친근감이 있을 수가. 고맙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땡큐 포스코. 네. 아,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네. 박형근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